안녕하세요. 중국을 읽어주는 누나 피오나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그 배경과 전망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대외무역이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대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와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서 특히 이웃나라 중국,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번 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한국과 주변국 모두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내용이 되길 바라며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는 무역거래 대상국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무역전쟁의 여파가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미중 협상 과정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미중 간 무역전쟁의 시작은 2018년 3월 22일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3일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통신장비 등 하이테크 제품 1,300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 후 미국이 실제로 2018년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은 미국이 2019년 5월부터 중국산 수입품 중 2천억 달러 물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고 더 나아가 2019년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후 중국 측이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은 나머지 3,250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모두 25% 관세를 부과하여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은 중국이 자국의 제조업을 2025년까지 세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중국 제조 2025 정책과 일명 신실크로드로 불리는 1대1로 정책에 더하여 2050년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중국몽과 같이 미국을 자극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 측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제거, 국유기업 보조금 금지, 시장 개방, 특히 인터넷 사업 보호 철폐, 인터넷 절도와 도용 방지, 중국의 협상 결과 이행 여부 확인기구 설치, 성문화된 법제화 및 모든 협상 내용 공개 발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IT 기업, 특히 전자통신 5G 선도 기업인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국의 모든 회사와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중국도 미국이 2018년 7월 6일에 예고했던 대로 실제 340억 달러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같은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번에는 2019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부 농업지대에서 나는 대두 수입을 막고 첨단 사업에 필요한 원료인 히토류 수출을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생각도 내비치고 있으며 더하여 중국인들의 미국 유학과 여행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토록 민감하고 중요한 협상이 1년 넘게 잘 진행되어 오다가 2019년 5월 갑자기 결렬된 이유는 중국 측 주장에 의하면 최근 협상 결렬은 협상 타결을 앞두고 미국 측이 어렵게 합의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약속을 번복하여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을 총동원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미국을 겨냥하여 비판을 쏟아내는 동시에 중국인 모두가 대미 강경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며 날마다 떠드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대외적으로 극단적이거나 강한 언론 표현을 할 때 환구시보를 이용하는데요. 이번 협상 결렬은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마저도 강한 어구를 사용하여 미국 측 비난에 나섰습니다. 2019년 5월 16일자 인민일보 기사를 보면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이후 미국에서 제기한 중국 책임론을 맞받아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인민일보는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중국의 합의안을 어겼다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완전히 흑백을 뒤바꾸는 일이라고 발끈하면서 강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따르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된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강도 같은 논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이러한 비난은 북한의 거친 대미 비난을 연상시킬 정도로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인민일보는 협상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통의 인식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쌍방의 관점이 다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몇몇 문제를 반복하여 토론하는 것 또한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갈등과 이견을 놓고 이랬다 저랬다라는 딱지를 붙이면 협상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95% 합의된 상황에서 중국이 뒤집었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인민일보는 중국은 정식으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약속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미중 무역 합의가 결렬된 것은 중국이 합의한 초안의 30%가량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150쪽에 달했던 초안은 105쪽으로 수정 축소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중국이 초안에서 핵심 내용 수정한 문건을 미국에 보낸 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일보는 실제로 협상에서 오락가락한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중대 원칙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핵심 관심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중국 측 주장에 대해 미국 측은 중국이 갑자기 사전 합의를 깼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2019년 5월 3일 밤늦게 무역합의 초안을 조직적으로 수정한 15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내왔는데 중국의 수정안은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지우고 바꾸고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합의한 모든 내용을 최종 합의문에 넣어야 하며 법제화하는 미국의 요구가 무역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입법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정보를 종합하면 미국은 강력하게 모든 협상 내용 공개와 법제화를 요구하는데 중국은 법제화 대신 국무원령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도 지킬지 의문스러운 중국이 국무원령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고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완전히 굴복하여 자국의 법까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중국의 체면과 위신의 문제라 들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게 현재 협상 결렬의 이유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중국이 2019년 6월 1일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마자 미국은 2019년 6월 13일 25% 고유 관세를 부과할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더 이상 모두가 이용하려는 돼지저금통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미국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G20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가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문명대화 대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듯 자국 인종과 문명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명으로 개조하려거나 심지어 대체하려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중국의 체면보다는 시진핑 주석의 위신 추락을 더 걱정하여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화웨이 공격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는 내 친구고 그 또한 미중 관계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6월 7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 또한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핑퐁게임이 고조되어 가던 중에 드디어 2019년 6월 29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 담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0여 분간의 담판을 통해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무역전쟁이 정전이 아닌 사실상 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29일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중 두 정상은 이날 미중 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 무역 갈등, 국제와 지역 관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다음 단계의 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율과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양국 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후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양국 정상이 확립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양국 교류를 유지해야 하고 조율,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중미 관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 측과 계속해서 협상하고 갈등을 관리할 의지가 있지만 협상은 평등적이어야 하고 상호 존중해야 하며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화웨이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말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은 중국 기업과 중국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길 바란다면서 양국 기업의 무역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양국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푸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확립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조율,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미중 관계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 균형을 적절히 해결하고 양국 기업들에 공정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늘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 측은 북미 정상의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보이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각자 관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중시하며 중국 측과의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담판을 통해 양국 모두 발등에 급한 불은 끈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전이 아닌 휴전의 상태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실무회담 과정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 한국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6개월에 걸친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짜이찌엔!